요즘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김주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Z세대는 전화보다는 메시지, 더 짧은 단문 뭐 이런 거 원한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스몰 스킨십이 뜬다고요? 스몰 스킨십 어떤 내용이에요? 스몰 스킨십이란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면서도 낯선 사람과의 가벼운 교류를 낭만적이고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G세대의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교류? 네. 즉 다른 사람과의 가벼운 소통을 선호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몇 달 전부터 한국인이 런던이나 시카고 등 해외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쇼폼 영상이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잘 없는 카페 점원과 손님이 주문 전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하는 모습이 특히 화제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더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어 영상을 본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벼운 소통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비대면,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좀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물론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Z세대의 소통이? 네, 많이 아시다시피 G세대는 비대면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2년 차인 2021년도에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직접 만남을 선호하는 G세대 비중은 1년 전보다 약 10%포인트가량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G세대 상당수가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콜포비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얼굴 보고 하는 소통을 희귀하고 색다른 경험이라고 느끼는 건데요. 얼굴을 직접 맞대고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소통 방식인데 그 부분을 낭만적이라고 여기고 경험해보려고 일부러 시도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일상적이라고 느끼는 평범한 경험이 G세대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만큼 새로운 체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낯선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를 특별하고 낭만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가벼운 대화, 스몰 토크를 좀 시도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방송 들으시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 G세대들 식당이나 카페에 왔는데 친근하게 한번 말 걸어볼까? 이런 기성세대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단골 가게 점원분이 단골 손님이라고 갑자기 말을 거는 건 오히려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내일에서 만난 한 20대 자문단 친구는 가끔 가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예상치 못하게 질문을 받으면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대화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다음에 와도 또 말을 거시려나?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단골 손님이라고 너무 반갑게 말을 걸면 부담을 느끼고 방문을 끊게 되는 경우도 엉망 있다고 하니 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스몰 토크는 하고 싶은데 먼저 말 걸어주는 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서 예측 불가하게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건 부담스럽지만 네. 점원과의 티키타카, 즉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콘셉트의 공간은 일부러 찾아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컨셉이 있는 공간. 네, 예를 들어 일본 하라주쿠에 오픈한 한 카페는 점원이 오랜 친구인 것처럼 말을 걸어오는 콘셉트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방문하면 점원이 원래 알던 사이처럼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하면서 반말로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해당 카페는 생긴 직후 일본의 트렌드 미디어사가 조사한 G세대 트렌드 기타 아이템 부문 1위에 오를 만큼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요. 한국에서도 나도 가보고 싶다, 재밌어 보인다는 반응과 주목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른 예로 한 OTT 서비스 드라마 팝업 스토어는 모든 직원이 드라마 속 시대 배경인 1950년대 복장을 갖춰 입고 사투리로 방문객에게 말을 걸어주는 콘셉트로 운영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능청스럽게 말을 걸어 너무 재밌었다는 후기가 SNS에 활발히 올라왔고요. 티키타카하기 좋은 팝업으로 소문나며 운영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재미가 있어서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데는 돈 내면서까지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G세대가 선호하는 스몰 스킨십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요. 네. 스몰 토크를 주 목적으로 방문해서 예측 가능한 흐름의 대화를 원하는 만큼만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무방비하게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카페나 팝업 스토어처럼 스몰 토크 콘셉트의 공간은 대화가 끝나면 다신 안 볼 사이라는 점도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 점도 선호 요인입니다. 단골 카페 사장님이나 점원이 아닌 아예 모르는 사람과 대면해서 교류하는 경험이 덜 부담스러운 거죠.
또 스몰 토크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을 멋지게 생각하고 닮고 싶어하는 Z세대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카페나 팝업 스토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시는 안 볼 사람하고는 스몰 토크 해보고는 싶은데 네. 내가 자주 가고 싶은 가게는 또 사장님이 너무 또 친근해지는 건 부담스럽고 그쵸. 어려워요. 선호하는 공간도 달라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 공연이라 하면은 무대와 구분된 객석에서 배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요. 네네네. 최근에는 공연자랑 관객이 직접 소통하며 교류하는 공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연까지도. 네, 관객은 배우와 가까이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벼운 꽁트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대사를 만들어내는 코미디 쇼도 인기고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교감하는 것을 넘어 관객에게도 배역이 주어지는 공연도 있는데요. 배우와 롤플레잉을 하면서 극의 이야기에도 관여하고 나의 행동 여부에 따라 공연의 결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색다른 경험 자체를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승원님이 혼자이고 싶긴 한데 외롭기는 싫다 이런 건가요? 또 질문 주셨고 5663님이 스몰 토크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이제 설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특히 그러면 젊은 세대랑 20대랑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Z세대 입장에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명절에 Z세대 손자 손녀나 조카들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대학내일에서 Z세대 검증을 마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스몰 토크 주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행이 다 지난 것 같지만 여전히 첫 대화 주제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MBTI가 있고요. MBTI는 괜찮습니까? 이걸로 말 거는 건? 네, MBTI는 좋다고 검증을 해줬습니다. 또 최근 재밌게 본 OTT 작품 추천, 가본 여행지나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주제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생뿐 아니라 10대들의 해외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좋았던 여행지를 추천받거나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행지. 네, 앞서 Z세대가 경험하고 싶은 스몰 스킨십의 핵심을 예측 가능한 흐름의 대화를 원하는 만큼만 가볍게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너무 사적이고 깊은 이야기로 흘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Z세대가 원하는 대화 매너를 지켜주신다면 더 즐거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방비로 네. 사적인 대화로 훅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통의 관심사, 네, 영화, 가볍게. 드라마, 여행지, 성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또 서로 이제 불편하게 하면 다시 또 말을 안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내일 맞습니다. 20대 연구소 김주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